장관님, 네. 이번 디딤돌 대출 규제 관련해서 혼선에 대해서 좀 명확히 좀 하고 싶은데요. 오늘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금융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국토부와 정책대출 관리 방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시기와 방법까지 논의한 것은 아니다. 국토부에서 판단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금융위원장이. 금융위원장이 국토부가 알아서 했다고 하는데 오늘 오전에 우리 장관님께서는 은행들이 재량으로 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 말이 맞습니까? 같은 맥락의 이야기이고요. 금융위원장하고 저하고 그 다른 이야기를 할 일은 없고, 사실은 이제 정책 대출의 대상이나 이런 것들을 줄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컨센서스가 있었고요. 장관이 직접 얘기하신 건 내가 알고 있고요. 예, 그리고 근데 문제는요. 창구 지도를 좀 하자. 이게 너무 많은 대출이 당하지 않도록. 허그에 연락을 해서 예. 구두로 이렇게 지시를 했어요. 허그에. 네. 그래서 허그에서 이제 은행에 팩스로 이렇게 공문으로 보냈는데 무슨 은행이 너무 알아서 자기들 자량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사실관계가 다른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래서 말씀드리기를 과다한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좀 이렇게 지도를 하자라는 정도가 금융위원장하고 저하고 가지고 있었던 공통의 인식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공통의 인식인데 실행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예. 대출 규제를 하라는 거 공문을 받았기 때문에 은행이 14일 또는 21일로 이렇게 정해서 한 거 아닙니까? 실행되는 과정에서 좀 더 이제 이 대상도 확실히 하고 좀 명확하게 해서 유예 기한도 뒀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기금관리과하고 허그에서도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들이 은행에 얘기했다. 네네. 장관님이 어떤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지만 국토부가 주도했다 이렇게 저는 알고 저도 있습니다. 같은 취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네, 저는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에게 큰 혼란과 충격을 주는 이런 규제를 국토부가 굳이 금융기관에 이렇게 금융기관 압박해서 시행했다는 게 상식적으로 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장관이 오전에 정책 대출이 급증했고 가계부채 안정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국토부의 정책 대출 통계 자료를 보면 윤석열 정부 집권 전까지는 약 19조의 정책 대출이 집행이 됐어요. 매년. 근데 2023년부터 급격히 증가해서 47조, 올해는 55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증하기 때문에 좀 줄여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저 숫자가 이제 안 보여주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게 22년도 저 때까지는 그 보금자리론이라고. 네, 어쨌든 뭐 예. 정책 대출이 늘어난 건 맞지 않습니까? 예, 늘어난 건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규제를 할 필요성을 느끼는 거고. 예. 예. 그래서 정부가 확정 대출 한도를 늘려 가계 대출을 폭증시키고 무주택 서민을 위한 디딤돌 대출도 규제를 풀면서 정책 대출이 크게 증가한 건 맞습니다. 가계 대출을 줄여야 하는 정부의 고민을 이해합니다. 만 정부의 정책 실패를 정부의 말만 믿고 집을 산 무주택 서민들에게 전가시켜서는 안 됩니다. 정부의 정책 실패는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되겠죠? 정책 실패라는 게 어떤 말씀인지 잘 좀 와닿지 않습니다. 아니 어쨌든 가계부채를 급증시킨 건 정책 실패 아닙니까? 예상하지 못한 정도로 급증한 거잖아요. 가계부채가. 저게 이제 전체적으로 보금자리 주택, 보금자리 론하고의 역할 분담으로 보면 총량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았는데 그 보금자리 론으로 커버되는 부분이 정책 대출을 많이 넘어온 부분이 그러면 정책 있습니다. 대출이 그렇게 늘어나지 않는데 왜 갑자기 디딤돌 대출 규제를 하려고 했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국토부가 직접 송환한 디딤돌 대출의 대출을 늘어난 건 맞는데 네. 가계부채까지 이야기를 하시니까 제가 또 가계부채의 아니 공공 부분에 나가는 국감에서 장관이 보금자리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우리 국토부 실장도 이렇게 가계 대출이 이게 늘어나니 규제를 좀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번 대출 규제로 정책 대출 얼마나 줄일 수 있습니까? 줄이진 않고요. 금년에 이제 저희가 내부적으로 55조 원 정도의 그 실링을 가지고 있는데, 예, 그것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수단이고요. 관리 차원에서 그럼 대출 규제를 하셨다 이런 말씀인가요? 대출을 이제 너무 좀 규제를? 과다하게 나가지 않도록 일부 이 대출 금액을 줄이는 그런 조치를 한 겁니다. 오늘 이제 아침에 말씀하셨죠. 지역별 대상자별 주택 유형별 대출 규모 얼마나 되는지 검토하고 이게 하신 건 아니죠? 아까 아침에 말씀드린 거는 저희가 시나리오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관계부처 협의가 완벽하게 다 끝나지 않았고 그게 지금 그걸 너무 또 세세하게 발표했다가 또 혹시라도 혼선이 있을까봐 기본적인 방향만 말씀드립니다만은 예. 아직 제가 알기로는 제대로 된 검토가 안 됐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대출 규제 또한 이 주목구구 한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는 거고요.
그러니까 국토부가 정책 대출마다 향후 얼마나 지출이 예상이 되고 대출 규제마다 얼마나 줄일 수 있고 또 맞춤형 대책마다 얼마를 보완할 수 있는지 객관적인 데이터가 없어요, 사실은.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걸 하셔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객관적인 데이터를 지금 만들어서 지금 이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내일부터 이거 안 된다, 저거 된다 이런 식으로 수도권 되고 지방 안 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국민들이 납득하지 않겠죠. 정부의 말을 못 믿겠죠.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정부가 신생아 특례 지원, 정책 대출 한도와 규제를 풀겠다면 주택 조시기금 내 재원을 재편성하거나 또는 확충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매년 들어오는 돈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추가 재원은 검토하지 않고 국민들에게 대출해야 된다 해놓고 다시 대출을 줄이겠다 이렇게 하면 정부를 안 믿겠죠. 오늘 아침에도 제가 모두 발언에서 기본적인 입장을 말씀을 드렸고 계속해서 지금 같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 공주택 기금의 재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좀 여러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좀 그러니까 과다한 대출 줄인다는 제가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것은 금액 조정의 가능한 부분에 좀 객관적인 데이터 없이 그냥 정책 대출 규제를 섣불리게 하지 말고 기금 재편성이나 추가 재원을 통해 정책 대출 운영이 가능한지 좀 꼼꼼하게 검토해서 하시라 이 말씀 드리는 네, 거고요. 그런 취지에서 검토를 지금 거의 다 마쳐 놓고 있습니다, 지금. 예. 우선 현재 대출 신청된 건은 조치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기준율이 소위 사전 심사라고 하는 기금 2 든든이라든가 신청일 접수일이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기금 2 온라인 신청하는 거 말씀하신가요? 일단 신청일 현재 신청이 되어 있는 대출에 사전 대해서는 심사. 네. 앞으로 적용할 대출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예. 현재 대출 규제를 유예하고 있지만 디지털 대출을 지금 받고 싶어 하는 분들이 받지 못하지만 받고 싶어 하는 분들이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신생아 특례를 기다리고 있는 분들 또는 후치담보 이렇게 집이 완성돼야지만이 담보를 잡을 수 있는 후치담보 그런 분들이 이제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분들에 대한 특히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분들은 아이를 낳아야지만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임신하고 있는 분은 받지 못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앞으로 그런 분들은 사실 국토부만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신생아 특례 없어지면 어떡하나 뭐 이렇게 걱정하면서. 그거는 이제 네. 신생아 특례 부분은 저희가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는 내용으로 보면 축소 대상에서 제외하려고 그럽니다. 예. 네, 그래서 신생아 특례 부분하고 후치담보 특별히 좀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고민해서 따로 네. 이제 확정할 때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방에 해당되는 부분하고 신생아 특례 같이 인구 정책과 관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현행 기조를 유지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사연 좀 읽어보시고 우리 국민들이 어떤 사연이 이렇게 사연들이 있는지 좀 살펴보시고요. 네. 저도 이 사연들을 읽으면서 젊어서 저 집 없는 소름 많이 겪었는데 정말 가슴이 찡할 정도로 그런 사연들이 다양한 사연들이 있습니다. 이 봉탄에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 정말 디딤돌 대출 규제 어떻게 할 것인지 좀 고민해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애써주시는 데서 너무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예, 주신 자료 잘 숙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